예, 지금부터 제77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예, 제77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수방으로 자리를 비우기 위해 미리 준비됐던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처리됐습니다. 불행한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극히 드문 일인 만큼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 상정이나 처리 과정에서 조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당의 해산은 헌법 가치와 정당의 실제적인 역사에 기초해서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편적 가치인 사상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도 이번 기회에 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서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과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해서 헌법재판소에 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황금마차를 타고 영국 여왕의 오찬에 참석하는데 대선 후보 당시 TV 토론을 함께했던 한 명은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다른 한 명은 당이 해산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우리 당 문재인 의원께서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두합니다. 제1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검찰은 피의 사실을 수사할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서면 조사라도 충분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범죄 혐의자 다루듯이 공개 소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처럼 망신 주고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조금이라도 대입되어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서 문재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검찰은 대화록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가 대화록을 선거 전에 활용한 사건과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 과정에 국정원이 어떻게 연루되었는지도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갈아치운 이후에도 민주당은 특별수사팀에 남은 검사들이 외압과 수사 방해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추가 수사와 공소 유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분 보장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이 국정원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포털팀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추가적인 공소장 변경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중서 커뮤니티 댓글 담당인 3팀이 처음으로 드러났고 이어서 트위터 담당인 5팀에 대한 수사 결과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됐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담당 2팀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추가 수사 결과는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교체한 이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국정원 포털팀에 대한 추가 수사 결과를 즉각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으로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 여야가 뜻을 모으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합니다. 안 의원께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한 문제의식은 민주당이 이제까지 주장해온 내용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힘을 모으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는 산적한 민생 과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기국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분명한 당론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에게 제안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의원의 특권 및 기득권 내려놓기를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는 작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이를 더 이상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연사인식과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를 비판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문제는 최근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을 앞세운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예외 없이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불러왔습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필연적으로 동북아의 군비 경쟁, 한반도의 긴장 보조, 한중 관계의 악화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아베 정권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국민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당당한 대통령의 모습을 원합니다. 일본의 재무장 시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은 역사와 조상과 국민 모두에게 죄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출두합니다.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이제 검찰도 대화록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중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핍박이고 그리고 흠집내기라는 오해를 갖지 않으려면 대화록 불법 유출과 대선 악용 문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권영세, 김무성, 정문호 이 세 사람의 핵심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남과 북의 체제 대결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압도적 우위는 이미 명백하게 확인되고 증명된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종북 세력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마찬가지로 종북 척결을 정치 공작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세력의 준동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한 정부의 정당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마녀 사냥식 정치 공작의 소산이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그 어떠한 정치적 편견도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심지어 매우 위험스럽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어제 예결위에서 대국민 심리전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할 일이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국민 심리전이 무엇입니까?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작전을 펼친다는 것 아닙니까? 명백한 군의 정치 중립 위반이자 국민을 북한 동조자로 보는 모독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이 잘못을 사과하지 않겠다는 장관은 앞으로 선거 때마다 댓글을 계속 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의 이상신호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정보 입국감에서 군에서 정치 개입을 했다면 60만을 동원해서 엄청나게 했을 것이다 라는 정보본부장의 망언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군장성 인사 실세의 싸움에서 기무사령관이 이임식도 못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지금 군이 왜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것인지,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 상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는 지금 꽉 막혀 있고 일본은 자위권 운운하면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영토 문제로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군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모독하고 악마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군의 막 나가는 태도가 바로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유해 요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에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헌정을 파괴하고 정치 개입을 하는 군의 잘못된 태도를 감싸고 돌고 은폐하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유신과 오봉의 못된 군사 문화가 다시 터져 나오는 것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군과 대통령과 정부는 대우 각성하고 국민에게 100배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경제 활성화 입법 전쟁에 대해서 연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염치가 있는지 참으로 개탄합니다. 민생을 내팽개친 입법 전쟁이라면 민주당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경제 활성화라고 주장하는 법안들 대부분이 6월 특혜 법안으로 국민복이 나쁘끄러울 법입니다. 현오석 부총리의 시대착오적인 반민생 경제 인식은 거의 치유 불가 수준입니다. 재벌과 부유층 특혜로는 더 이상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도 없고 그것은 민생 경제 활성화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경제 살리기 정책은 실패한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세란에 고통받는 세입자들의 비명, 깡통 전세로 쫓겨나는 임차인들의 비명을 듣지 못하는 것인지 듣고도 못 들은 채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전 경제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운영은 무능과 무책임뿐입니다. 민주당은 진짜 민생 법안을 위해서는 기꺼이 협력하고 경제할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 길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민생복지 약속을 되살리는 길입니다. 어제 보도된 서울대 연구팀의 소득별 건강 격차는 참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격적입니다. 돈이 많아야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또 한 주요 일간지의 심층 보도 기사를 보면 인생 마지막 10년의 의료비 폭탄이 빈곤의 굴레를 만든다라는 조사와 취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정글의 법칙이 보편화되어 있는 야만의 얼굴을 가진 사회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국가로 가야 하는 이유를 충분하고도 당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국가를 향한 비전과 의지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진짜 민생으로 새누리당의 가짜 민생을 반드시 실패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짜 민생 국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예,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가 6월
6월 4일입니다. 역산하면은 이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7개월 더 남았습니다. 방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의 그 정치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특히 여야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하루속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정개특위를 적극적으로 열어서 늦어도 6개월 이전에는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 이런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구를 저는 설치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에서 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 문제를 실천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민주당이 보여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 그리고 국민들께 정치적 일정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대선의 패자가 48% 이상의 국민이 선택받은 야당 유력 대선 후보가 검찰의 소환 통보로 불려나간 것은 국정의 대응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암울한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 보수기관이가 총평을 통해 문재인 의원, 곧 검찰 출두, 그러기래 정권 잡고 못 잡고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커, 라며 더급한 야유를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억울하면 정권 전축을 했어 라는 조롱입니다. 조롱의 이면을 보면 지난 독재 정권 시대의 무소불위 권력을 통한 야당 정치인 탄압을 떠올리게 합니다. 문재인이 당당하게 임원했다며 소원에 응한 것은 국기문란 사태의 사태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데 악용해온 수위로 실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내뱉자는 결단입니다. 더 이상 현 정권의 대화로 못하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회의 문제의 다른 중요한 측면은 지난 대선 때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열람 유출에 이용하고 무당 공개까지 자행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공작입니다. 민주당이 김무성 의원과 거론대 주민대사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고발해놨으나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야당 정치인을 대화로 실종을 이유로 소환하면서 대화로 불법 유출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엔 눈을 감는다면 이는 명백한 편파수를 넘어 영원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으로 정치 검찰 운영을 스스로 실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하였습니다. 진보자의 강령과 목적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는 것이 청구 이유라고 합니다. 통합진보당이 창단된 지가 언제입니까? 지난 정권과 새누리당은 통진당의 강령과 목적을 몰랐는지 강한 의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상 초율이 아주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 기자. 잠깐만요. 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 우원식 최고위원이 인천공항의 이 하청업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가 있습니다. 현지 상황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박혜자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4일 최장직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은 승자연합을 대표하고 그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실현함과 아울러서 그것을 사회 전체 일반 이익으로 정의해서 전체 사회에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선출해준 다수만의 대표이거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 국민 모두를 포함하는 국가 전체의 대표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비용을 전체 사회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국시대에 맹자를 만난 위나라의 왕이 나라의 이익을 묻자 맹자가 왕께서는 인의를 말씀하셔야지 어째서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라는 비판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최장직 교수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바로 맹자가 해왕을 나무랜 것보다 더 큰 꾸지람으로 대통령은 가름주고 하지 말라라는 소리로 이해됩니다.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그동안 수능을 위해서 고생하신 수험생들과 뒷바라지로 고생하신 어머니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이유인즉슨 6,500만 원만 내면 수능 만점을 받게 해주겠다는 수능시험 대리업체가 있다라는 기사 때문인데요. 초소형 장비를 동원해서 부정행위를 도와주는데 2개 과목에는 최소 4천만 원이고 모든 과목은 6,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 외모가 비슷한 사람이 대리로 시험을 쳐주기도 한다고 전하는데요. 최근 토익 시험장에서도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부정시험을 보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고 또 최근 5년간 휴대폰 소지 등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경우가 632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수능 부정행위를 빙자한 사기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혹이 듭니다. 열심히 공부에 전념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경찰은 조속히 조사에 해야 될 것이며 당장 내일 시험장의 감독관들께서도 보다 깊은 주의의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인의가 아닌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인의를 말할 수 없는 세태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의원 출국께서 인천공항 현장에 있다고 했는데 대표로 아주 무섭게 의원 실제로 좀 늦었지만 발언하시죠. 네, 저 인천공항공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유는 거기 인천공항공사에서 전체 일하는 근로자가 6,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87%가 하청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 아마 처우도 그렇고 아주 어려워서 저희들한테 호소를 해서 그 문제를 살펴보러 갔는데 노동자들한테는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사측을 만나러 갔는데 원래 사측이 저희를 안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노동자들은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만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회의하는 노동자들을 만나는 회의하는 장소도 안 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데가 있나 그랬는데 장소는 내주고 사측을 만났는데 사측이 너무너무 딱딱하게 대해서 회의가 그냥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갔다가 몹시 기분이 상해서 그냥 돌아왔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지나가다 만난 엘리베이터를 고치는 직원들도 저희들 만난 이유를 조사한다고 또 바로 불러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잠깐 이야기하다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히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날 롯데그룹하고 1차 상생협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롯데그룹과의 상생협력위원회는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롯데그룹 그리고 을비대위에 포함되어져 있는 롯데 피해자들 이렇게 3자가 하는 사회적 대화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그 정당 그리고 피해자들이 함께하는 이런 사회적 대화 형태는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역사적인 대화의 시작이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분과를 5개 의제별로 분과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갑을 상생계약서 분과로 해서 롯데그룹의 모든 계약서상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분과입니다. 둘째는 노동권 보호 분과고 여기에서는 협력업체 종사자를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분과입니다. 셋째는 피해 구제 분과 여기는 유통 과정의 불공정 피해를 구제하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분과입니다. 넷째는 동반성장 분과인데 여기는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분과입니다. 그리고 5번째 분과는 사회책임 보고서 분과입니다. 여기는 롯데그룹 전반의 문제 해결과 모델 발굴로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그런 분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을지로위원회 롯데그룹 상생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당에서는 김현미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백화점 대형마트 그래서 100점 소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현미 의원 그리고 롯데 측에서는 롯데마트가 제일 불공정 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롯데마트 노병용 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갑을 관계가 아주 대표적으로 유통업계에서 진행된 것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롯데그룹은 유통업계의 제일 선두주자 그렇게 보면 갑을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위치에 그 책임으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 을지로위원회와 롯데그룹 간의 상생협력위원회는 잘 진행되면 우리나라 유통업계 전반의 이런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아주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내일 5시 반에 을지로위원회의 입법 결의대회 그리고 그동안 6개월 동안 활동한 활동 보고서 형식의 영상을 상영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